네, 뭐 반복적이지만 금값 얘기하죠. 그 뒷면에 보면 이제 달러 약세가 있고 달러화가 약해지면 원자재가 들썩거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금 이외에는 뚜렷하진 않다고 하지만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뤄드렸던 뭐 곡물 가격, 식량, 결국엔 또 이게 귀결되는 게 음식료 업종 아니겠습니까? 음식료 업종의 색깔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이야기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정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음식료 성장을 위한 Q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Q 양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면 질인가요? 수량의 Q입니다. Q. 예. 네, 요즘 뭐 푸드 테크라 그래서 식량으로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계가 음식도 막 조리하고 딜리버리하는 서빙도 해주고 네. 이런 세대가 이제 바짝 다가왔다고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 네. 자, 음식료 업종은 과거에 두 번의 릴레이팅 평가가 좀 달라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릴레이팅 현상이 있었나요? 음식료의 이제 리레이팅,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수의 레벨 상승이 있었는데 2003년도와 2011년도부터 이제 이어졌습니다. 큰 배경으로서는 일단 가격 인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원재료 가격은 하향 안정화됐었던 특히 2003년도는 장기간 좀 평탄한 흐름이 이어졌었고 2011년도부터는 2012년도의 일시적인 급등을 제외하면 2015년까지 장기간 하락했던 그런 국면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마진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매출액과 결국 이제 비용의 차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인데 이익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전 섹터에 이제 걸쳐 음식료 내 전 섹터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실적 증가 그 부분이 주가 레벨의 상승을 일으켰고요. 특히 좀 15년도에 좀 복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 시장의 고성장 그리고 HMR의 대두,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의 대두가 있었고 식자재 유통 시장도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승 스토리를 그려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음식료가 좀 랠리를 보였던 게 2015년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파란색입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 진한색이 음식료 지수고요. 네. 검정색이 이제 곡물가 지수, 네, 하늘색이 코스피, 회색은 이제 코스피와 음식료의 괴리. 비교하는 그렇게 보시면, 거군요. 네. 사실 이뭐 원자재 가격, 원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은 1,000원인데 원료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면 그냥 1,000원 유지하면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200원에서 300원 올라가면 1,000원을 1,1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물가의 어떤 뭐 이런 가이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네. 하여튼 뭐 오르건 떨어지건 곡물의 원재료에 따라서의 그 변동은 뭐 크게 민감도가 높지는 않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진갭 플레이가 전통적인 투자 로직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짚어드리고요. 꽤 있군요. 예. 그러면 순서대로 지난 4년간은 이 앞서 말씀하신 릴레이팅이 두 번이 있었고 네. 근데 지난 4년간은 딜레이팅 맞습니다. 좀 침체되는 약간 뭐 슬로우해지는 기분. 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물론 네. 코로나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15년 이후 상황을 좀 복귀해 드리면 15년 이후에는 글로벌리는 강한 엘니뇨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동남아 인도 쪽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면서 원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원단 가격이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게 됩니다. 원당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들이 좀 원가 부담을 겪게 되고요. 일단 원가에서 큰 방향성이 한번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말씀드렸던 그 성장 포인트들이 점점 사라지는 양상이기도 했습니다. HMR도 이제 대두가 됐던 시기 이후부터는 성장성은 나오지만 성장률이 더 올라가진 않았었고 식자재 유통도 생각보다 빠르게 사세를 키우진 못했었고요. 중국도 조금씩 성장률의 정책에 들어서게 되는데 또 결정적으로 사드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관련 업체들 뭐 분유라든지 제과라든지 매출이 좀 급감했던 이런 상황들이
또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키기도 했고 실제로 실적도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랠리를 일으켰던 요인들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실적이 오히려 좀 감소하거나 정체를 겪는 그런 모습을 지난 4년간 겪었고요. 상대적으로 또 시크릿컬 섹터들, 뭐 반도체, IT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음식료 섹터가 소외받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분기부터 반전의 계기가 생겼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초기에는 사실 무차별하게 다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뜯어보니 1분기 생각보다 실적이 양호하다. 예. 1분기 때 예상치보다 모두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해서 농심, 오리온을 중심으로는 사실 반사이익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예, 가정 내 비축수가 늘면서 반사를 겪었고 이후에 2분기, 3분기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도 하이트진로나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활성화될 때 또 다른 매출 성장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음식료가 방어주로서의 성격과 성장주로서의 성격이 모두 부각됐던 게 올해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중국 주소로 돼 있는 정체불명의 씨앗이 미국으로 네. 지금 곳곳에 배달이 되고 있다고 네. 해서 이게 뭘까? 네, 곡물하고 음식료하고 관련성이 있나 지금 제가 그 상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뭔가 다 시그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료의 전통적인 투자 전략 중에 이제 마진갭 플레이. 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또 요게 좀 바뀔 때가 됐다고요? 어떤 의미죠 이게?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음식료 업체들의 주요 곡물 원재료가 이제 옥수, 소맥, 밀, 대두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재 업체들은 뭐 밀가루나 그다음에 과당 그리고 뭐 전분당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가공식품의 재료가 되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소재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업체들은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판가를 인상을 합니다. 아, 가격에 반영시켜서. 네,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마진갭 결국 뭐 이익률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예, 판가를 빨리 올리면서 그리고 또 곡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판가를 낮춰야 됩니다. 네. 이럴 때 판가를 천천히 낮추면서 그렇죠. 또 마진갭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은행들이 예. 보통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자율 뭐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이자 확 올리고 네.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이자 천천히 하여튼 뭐 은행이랑 비슷한 예대- 대부분 예대- 산업들이 다 그렇죠. 일정 마진을 이제 유지하는 전략으로. 맞습니다. 예대 마진갭 유지하듯이 식품업체들도 이제 판매가와 원가 갭을 유지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전략이 통했던 게 곡물가가 빠르게 변했었고 급등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가격 인상 인하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체감하시듯이 가격을 한번 올리면 낮추질 않습니다. 예, 라면이나 음료, 뭐 주류, 제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된 뭐 통시지 화면이 있다는데 네. 네.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실적 변수 보시면 Q, P, C 그다음에 경쟁 상황에 따른 판관비가 있었고 예전에는 제가 가격과 원가, P와 C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레이팅의 변화를 준 게 이제는 네. Q와 그 이후에는 경쟁 강도가 중요하다. 판관비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곡물가가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목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고 그게 네.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곡물가 변동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격 인상도 이어서 하기 어려워졌고 어렵지만 우리가 Q 성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아. 네. Q 그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국내에서는 MS 확대, 해외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Q에 더 레이팅을 높이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쟁 강도. 신제품이 나왔을 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강한 제품들은 판관비에서 마케팅 비용이 사실 투자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적인 비용을 볼 수가 있고 신제품을 냈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적은 제품들은 판관비가 오히려 좀 악성의 비용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비용의 성격도 분류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 예, 이렇게 기업을 분석할 때 네 가지 측면, 특히 Q와 SG&A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 이렇게 접근하는 그 시각을 좀 변화시키는 거죠. 네, 네. 기업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주가의 적정 가치로 또 다시 릴레이팅 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거고 네. 그럼 많이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럼 기업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시간 관계상 네, 이 기업 하이트진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신통제약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
네. 시세가 급변동을 하니까 요즘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뭐 어제 들은 얘기예요. 네. 뭐, 그 어제 이제 고수부지 둔치에가 한강 둔치에 가면은 네. 전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하이트질로 한번 가보죠. 네, 뒤에 배경 보이신 것처럼 이제 진로, 뭐 테라 이런 신제품들 19년도에 네. 출시를 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매월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4월 달에 250만 상자, 그다음에 5월 달에 295만 상자, 6월 달에 320만 상자 기록하면서 매달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이 월별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하이트가 출시됐을 때 93년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여전히 하이트 진로의 맥주 점유율은 40%에서 45%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2등이거든요. 오비가 57% 수준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비와 하이트의 점유율 변화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올해 관전 포인트다. 저렇게 보고 있고 뭐 하반기 때 점유율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주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반일 이슈 때문에 차미슬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그렇죠. 의외로 이제 일본 소주는 아니지만 처음처럼이 반일 운동에 좀 피해를 입으면서 점유율을 뺏겼고 거기에 롯데 쪽 맞습니다. 이미지 예. 때문에 그렇군요. 진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 많이 끌어당겼어요. 예, 그래서 소주는 전통적으로 50% 중반이 점유율 상단이었는데 이를 뚫고 지금 60%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주는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력 제품 두 가지 모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죠. CJ 제일제당도 좀 빨리 봐주시죠. 네, 제일당 말씀드리면 제당은 체감하시겠지만 이제 HMR 수혜, HMR이 우리가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시장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네. HMR만의 장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 그다음에 접근 용이성, 보관 용이성, 안정성 등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고 있어서 HMR이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돈 하나 안 들이고 공짜 마케팅을 한 셈이 됐거든요. 네, 침투를 많이 올리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HMR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탑픽은 네, 탑픽은 하이트질로 하이트질로. 말씀드렸고요. 예. 네. 대형주에서는 CJ 제일당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적절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지금 뭐 물론 오늘 뭐 IT나 뭐 발사체 이쪽으로 다가 네. 있지만 음식료는 분명히 이제 색깔이 변화되고 있는 판매량인 Q와 그다음에 경쟁 상황에서의 또 제품 차별화, 신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 네. 이 내용으로 정리되는군요. 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 핫한 분석가의 명가로 떠오르고 있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의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